모두 혼자잖아요. 꿈속에는 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출발지에 남겨진 사람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애당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보세요. 땅의 이름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침대 밑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발밑에서 땅을 빼앗기는 속도가. 아무도 내릴 필요 없어요. 모두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없는 채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려가는 거예요. 일본 작가 다나와 요코의 소설 용의자의 야간열차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도 지난주에 이어서 출판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요즘은 뭐 독립출판, 1인 출판, 각종 북페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지만 단단한 1인 출판사를 운영 중이신 유유출판사의 조성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문장의 소리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라디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한 손에 딱 잡히는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판형의 재생지를 사용해서 가벼운 책을 만드는 인문교양서를 만드는 유유출판사의 조성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켓북 형식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만큼 작은 판형의 책을 만든다는 말씀을. 저도 사서 봤는데 정말 이 한 손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주머니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넣고 볼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 전에 청취자분들께 유유출판사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유유출판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뭔가 좀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2012년도에 운영을 시작한 유유출판사는 10년간 편집자로 일하신 조성웅 대표님께서 차린 1인 출판사고요. 고전, 공부, 중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읽히는 인문교양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여 권의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맞나요? 네. 60권은 아직 안 됐고요. 네. 이 60권은 어디서 나온 거죠? 54권. 네. 반올림하면 60권. 네. 약 60권. 네네. 네. 제가 약이라는 글자를 못 봤네요. 약 60권. 네네. 네. 1인 출판사라는 이야기들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2012년도에도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당연히 2012년 전에도 혼자 독립하셔서 출판사를 차려서 책 만드는 분들은 많이 계셨을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뭔가 1인 출판사라는 어떤 호칭이 비슷하게 생기면서 그러게요. 1인 출판사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목을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편집자로 이 10여 년간 일을 하시다가 이제 홀로 독립을 하신 셈인데요. 네. 이렇게 홀로 나오셔서 출판사를 차리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올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한 회사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고 그 회사에서 쭉 뭔가를 책을 만들면서 이제 그 이력들을 쌓아가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겪은 출판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력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뭔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빼앗기는 소모되는 느낌이 더 네네, 강하셨군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라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네, 모험이지만 제가 조금 젊고 아직 머리를 좀 쓸 수 있을 때 독립해서 네, 회사를 차려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네. 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간의 고민이 있으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출판사 이름을 지으실 때도 사실 되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유유 출판사, 이 유들유들한 유유는 어디서 그 생각이 내신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버전이 3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가장 그 심플하고 단순한 버전은 그 이모티콘 보시면 우리가 문자 보낼 때 운다고 할 때, 네. 네. 그 모음 유유 2개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유유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버전은 그 유유 자적할 때 네. 그 앞에 2글자를 딴 유유라고 네.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버전은 이건 좀 얘기가 좀 긴데요. 그 이백이라는 시 있잖아요. 이백이라는 시인이 그 황학로라는 네. 그 옆에 황하가 이제 장대하게 흐르는 그 옆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올라가서 이제 풍경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상이 떠오르셔서 시를 한 수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정자에 이전에 왔던 많은 시인들이 이제 시인 묵객들이 그 적어놓은 시가 이제 편하게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수가 이제 최호라는 시인이 쓴 이제 등황학루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한 구절에 이제 유유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이제 구름이 유유자적하게 흘러간다는 이제 뭐 그런 표현인데 그 시를 읽고 나서 이백 시인이 이것 이상의 시는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신은 시를 쓰지 않으셨다는 네, 우화가 있습니다. 우한지 이런지. 네, 그래서 이제 긴 버전으로 말씀드릴 때는 네, 그 버전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버전이 이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가요? 네, 좀 이건 마지막 버전은 조금 있어 그러니까요. 보이려고 할 때. 유유 출판사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때 네, 네. 보통 이거 유유 우는 이모티콘이라고 네, 많이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게들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가벼움도 좋긴 좋지 않아요? 네, 그런 가벼움도 출판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유라는 무슨 걸그룹도 있었고요. 아직 말씀 들어보니까 뭐가 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유유 출판사의 네. 기원이 이제 네. 진짜 네. 진짜 유유 출판사를 만든 어떤 네. 그 1, 2, 3번 중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몇 번인가요? 제가 생각한 버전은 당연히 이제 3번째 버전이고요. 진짜인가요? 그럼요. 처음에 출판사 이름 정할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3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유유 출판사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출판 업무,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과정이 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출간된 어떤 물건으로서 하나를 받아보긴 하죠. 그 과정이나 공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할 텐데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거를 혼자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막연히 제가 들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출판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맥락인데 장점은 일단 이제 신속하다는 점. 네, 많은 그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바로 결정하고 네.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장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이제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과정이고, 네, 옆에서 같이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출판사 창업한 이후로 한 5년 정도 됐는데 평균 1년에 한 10종 정도는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네, 되게 많이 만든 편이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뭔가 유유라는 이름하고는 굉장히 다른 속도로 네. 네, 출판의 그렇죠. 속도는 굉장히 네. 빠르게 네. 흘러가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출판사 이름하고도 좀 안 맞네요. 지금 다 네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빠른 속도. 네, 근데 이제 그 제 판단에는 출판사를 계속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이 띄엄띄엄 나오면 뭐 이제 나오는 책마다 기본 부수 이상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뭔가 이렇게 보통 저희가 그 표현할 때 안타 이상 친다 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만약에 제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드는 책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독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조금 더 자주 만들고 기본 부수 이상을 판매해야겠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네, 전략을 세운 거죠. 네. 그 전략이 잘 통하는 것 같으신가요? 잘 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네, 제 판단으로는 괜찮은 네.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가볍고 재생지로 네. 만들어서 가볍고 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전, 공부,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포함되다 보니까 어떤 실용적인 차원의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그것들도 굉장히 일반 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요? 일단은 네. 사실 제가 그 가르치는 직업에도 있어 봤더니요. 네. 그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또 그것들을 이렇게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네. 그 점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틈새를 잘 공략하셨다고나 할까? 네. 그 글쓰기 관련 책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눈에 도드라지게 흥미롭던데 네. 그런 책을 기획하시거나 만드신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책 소개도 해주시면 물론 더 좋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당초부터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이 시작을 좀 저는 동사의 맛이라는 책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의 맛 많이 팔렸죠? 네,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출판사의 그 책 치고는 꽤나 많이 팔렸죠. 네. 그 동사의 맛.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뭐 이런 책 제목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흥미롭던데 그 책 이야기 하시기 전에 동사의 맛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제목 결정하시는 건 어떻게 같이 참여하세요? 아니면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저자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더 이상 제가 토를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목이어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유유출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책을 내시는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동사의 맛부터. 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정선이라는 저자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좀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네. 이제 제가 편집자로서 처음 이제 그 경력을 시작했을 때 생각의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편집자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김정선 저자께서 이제 그 외주 교정 일을 하셨어요. 이제 생각의 나무의.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교정 교열 일도 사실 뭔가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원고 툭 던져주시고 네가 알아서 이제 해결해라. 뭐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교정 교열을 보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제 외주 교정으로 이제 제 교정지를 맡아보셨던 이 김정선 저자셨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뭐 선배님으로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날 때였는데 당신이 저까지 좀 쓴 글들을 이렇게 묶어봤는데 한번 봐주겠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의 글들이 이제 잡다하게 모여있는 원고 뭉치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선배님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중에 그 주신 그 원고 뭉치 중에 한 꼭지가 이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개인의 그 사적인 생각을 뭔가 풀어낸 꼭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 이 꼭지를 좀 살려서 요거를 마치 사전처럼 네, 동사를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좀 한번 글을 써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네, 선배님이 당시에 시간이 또 되셨고 해서 네. 네,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했던 원고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되게 재밌고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동사의 맛으로 이제 출간이 됐고. 어쨌든 이 대표님의 해안이 있으셨던 거네요. 보면 이 뭉치에서 딱 될 만한 곳이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 좋네요. 네. 계속 좋게, 기분 네. 좋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동사의 맛이라는 책 네. 제목도 그러면 대표님이 정하신 건가요? 네, 동사의 맛은 네, 제가 정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유유 출판사에서 나오는 동사의 맛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뭐 우리말에서 동사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다른 품사들보다 네, 네. 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생지 사용한다라는 것도 앞서 강조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책들의 디자인이나 외형도 뭐라 그럴까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책을 만들매 있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궁금하네요. 아까 작은 사이즈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치? 네. 그 독립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제가 만들 수 있는 책들이 어떤 성격의 책들인지도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가늠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책을 읽어줄 독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려면 뭔가 좀 그 특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이제 이기준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기준 디자이너랑 이제 독립하기 전부터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표지가 신국판이 이제 요즘도 신국판이 여전히 많지만 신국판이 대세였고, 그다음에 이제 후가공이 좀 화려하고 네. 이제 복잡한 이미지들 많은 책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에 좀 반해보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좀 색을 덜 쓰고, 네, 그 이미지를 쓰더라도 좀 단순한 이미지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기준 디자이너가 이제 타이포 쪽에 되게 민감하고 잘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네, 그 이기준 디자이너를 믿고 맡겼던 게 아마도 네, 지금의 뭔가 그 디자인 정체성, 출판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네, 좀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주에도 그 워크룸 프레스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유유 출판사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 어떠세요? 출판인으로서 볼 때 대중들이 혹은 독자들이 책을 소비함에 있어서 네. 이 책의 형식미랄까?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책을 선택하는데 되게 네. 취향이 변한다고 할까요? 뭐 네. 책을 선택하는데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저도 그 독자들이 물성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책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 이렇게 민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제 책장에 갖고 있는 오래된 책들은 네.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한 5년, 6년 뭐 그 전 2010년 어쨌든 이후부터 굉장히 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궁리도 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독자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최근에 그 네. 굿즈 좋아하는 그런 흐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 거일 수 있는데 저는 네,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책을 살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네. 작동을 하는 거는 네. 사실인 것 같고 네. 아마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 민감하시겠죠. 소비자의 취향 같은 것도 독자의 취향에 대해서.
이 유유 출판사를 소개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볼게요. 네. 다른 것들은 뭐 공부, 중국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교양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뭐 좀 익숙하다고나 할까 할 수 있는데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잘 안 읽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 고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것까지 나의 출판사의 영역에 가져오신 주제 왜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앞서 네. 그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예, 고전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고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 출판 업계에서는 어떤 분야의 책을 만들든지 간에 그 책은 그 기초부터 네. 뭐 이제 심화 과정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는 책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 책이 이제 고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인문 그 교양이기 때문에 인문 교양에 이제 고전을 저는 이제 가져가고 싶은 것이고, 이제 다른 분야 뭐 이를테면 자기계발 이제 뭐 경제 경영 그쪽도 당연히 그 해당 분야의 고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대놓고 우리도 고전을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은 안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혹시 이거 뭐 다른 질문인데 갑자기 들었는데 그런 관련된 뭐 강의나 이런 의뢰나 뭐 섭외 같은 게 오고 이러시진 않으세요? 강의요? 어떤 뭐 고전과 관련해서 네. 뭐 그렇진 않은가요? 네, 아니, 고전은 재밌게 잘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재밌게 잘 하지 못하고요. 저는 인문 교양 분야에 이제 고전을 계속 만들고 관심도 가지고는 있지만, 네, 제가 직접 고전에 대해서 말하기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엄한 질문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앞서 동사의 맛에 대해서 잘 팔리는 우리 출판사의 효자 상품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동사의 맛은 좋으시겠지만 출간된 책들 중에서 잘 안 팔렸지만 정말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독자들이 혹시 잘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질문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사실은 한 권은 아니고요. 여러 권 그러면 한 두 권만 할까요? 한 저자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탄해서 이제 이분 책을 번역을 했고 출간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향이 없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셨군요. 네, 그렇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책인데. 유유. 네. 네. 적절한 타이밍에서 아주 잘 쓰시네요. 네. 그 양자오라는 그 대만의 그 인문 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저희 책 아까 고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그 동서양 고전 강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를테면 뭐 종의 기원을 읽다, 그 꿈의 해석을 읽다, 자본론을 읽다, 그다음에 이제 동양 쪽으로는 뭐 논어를 읽다, 노자를 읽다, 맹자를 읽다, 뭐 등등 관련된 이제 그런 그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지성사를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전을 설명할 때 그 고전 자체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고전 텍스트가 생겨나게 된 어떤 역사적인 맥락,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맥락을 이제 텍스트와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 이렇게 좀 짚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정도 책이면 한국 독자들이 분명히 기쁘게 읽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분 책을 저희가 책 낸 게 한 7권이 이제 넘었는데 여전히 출판을 소화하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자오의 고전 강의 시리즈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유 출판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건 뭐 사적인 질문이긴 사적인 건 아니죠.
그냥 한국 문학 중에서 그러면 혹시 좀 좋아하거나 네. 예, 뭐 한국 문학이요. 네, 그렇게 어. 애정 깊게 보고 있는 뭐 이런 어. 텍스트는 없나요? 한국 문학은 네, 되게 죄송한데 제가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요. 네. 네. 최근 나온 작가들 중에는 황정은 작가. 네, 황정은 작가 좀 좋아합니다. 갑자기 팬심을. 아, 네. 아유, 황정은 작가님 좋으시겠다. 아, 네. 황정은 작가님 좋아하시죠? 아, 네. 아니, 저는 뭔가 이 네. 그럴듯한,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독립출판과 관련돼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판사나 어떤 책을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일정 기간 후에 이렇게 독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과정 없이 1인 출판을 기획하거나 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말 중에 조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출판하고 1인 출판하고 사실은 되게 막 혼용돼서.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1인 출판은 그냥 혼자 하면 1인 출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독립출판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상업출판에 약간 그 반대되는. 약간 독립영화인데 독립영화를 네, 우리가 그쵸. 이제 영화를 영화처럼 독립이라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영화, 상업영화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출판은 독립출판은 아니고 상업출판인데 1인 출판인 거죠. 네. 이 출판의 영역도 뭔가 이 장르와 개념의 이 정립 같은 게 필요하긴 하겠대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듣다가 저도 그냥 이렇게 듣는 풍월대로 1인 출판, 독립 출판 같은 맥락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뭐 이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써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정해서 1인 출판을 하시고 있는 조성홍 대표님께서 혹시라도 출판인이 되고자 하는 네. 후배들께 1인으로 혼자 이렇게 책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것만은 조금 조심하거나 이것만은 네. 뭐 꼭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내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만드시는 거라면 사실 제가 이제 별로 조언해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출판을 해서 출판을 생업으로 삼아서 뭔가 일을 쭉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게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도를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라는 거는 출판사에 제대로 된 상업적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들어가셔서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제반 업무들을 다 두루두루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네,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럼에도 그렇게 그 출판사 안에서 그런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이제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이 일이 나의 일이고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때 독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판이 특히나 1인 출판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께 아주 의미 있는 충고 조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유유출판사도 이제 뭐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유유출판사, 네. 유유 자꾸 이거 이모티콘 유유 유유출판사의 신년 계획은 뭔가요? 네. 이게 뭐 책 앞으로 나온 뭐 시리즈나 뭐 나올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 낼 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권 정도 예상하시고 있으세요? 올해도 10권 넘게 내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권이니까 한 권만 저희 책 중에 아까 동사에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책을 보시고 나서 이제 이 책이 나왔으니 앞으로 품사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사의 맛, 그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러면 정말 품사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후불어 꿀떡 맞고 꺽이라고 하는 그 의성의태어를 다룬 책이 한 권 더 나왔고요. 네.
제목이 후 불어 꿀떡 먹고. 네, 네. 아, 의성은 네. 어태어 시리즈군요. 네네. 그런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네, 올해는 후 불어. 네. 네네. 띠리링.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형용사를 다룬 품사 음. 책이 한 권 더 나올 예정입니다. 진짜 그러다가 뭐 조사에 조사 네. 조사 네, 뭐 이런 그럴 거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조사 막 네.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아. 저자만 만나면 저는 낼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정말 재밌겠네요. 동사의 맛, 명사의 맛, 부사의 네. 맛. 네. 제목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제목은 가장, 디자인도 그럼 바뀌나요? 디자인도 이제 분위기는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국어학을 공부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독자분들께서도. 네, 아닙니다. 국어학이라고 하시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그쵸. 아예 유유출판사 책은 정말 네. 독자분들이 쉽게 주머니에 넣고 네.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책. 그게 이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만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학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품사 제대로 우리가 네, 그러게요. 구품사. 네. 네. 유유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들, 책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1인 출판사를 차리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문장의 소리에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장이 덜 됐습니다. 기분 자꾸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네요. 저도 다행이네요. 네, 제 기분을 계속 좋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유유 잊어버리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유책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또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2월 또 흘러가고 있네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2월, 저는 2월 왜 이렇게, 무언가 혼자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이지? 왜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지? 네, 춥기도 하고요. 봄 되면 막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할 텐데, 그걸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따뜻한 데 쏙 들어갔다가, 곧바로 또 집으로 쏙 들어가고 이런 생활들. 조금 이 추위 속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요즘 또 이 미세먼지 때문에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하늘이 맑은 날이어도 저쪽 편이 뿌예서 그것도 참 또 이제 앞으로의 슬픔 되겠네요. 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고 내가 왜 이제서야 이 책을 읽었을까? 아니, 뭐 하느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세상에는 읽어도 열심히 읽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읽고 있는 책이 너무 많죠. 좋은 책들, 명작들, 고전들. 너무 많아서요. 그래, 이거 뭐 어떡하겠어. 계속 또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생각 하는데, 이 책도 한 몇 년 전에 사놓고 계속 못 읽고 있다가 마치 읽은 것처럼 껴안고만 있다가, 얼마 전에 꺼내서 읽었어요. 읽고선, 1948년에 쓴 다자이 오사무, 일본 작가가 쓴 인간 실격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거의 읽어보셨겠죠. 네. 저도 왜 이제서야 이 책을 읽었냐고요.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읽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
너무 강렬하죠. 이 강렬한 제목만큼이나 내용 또한 강해가지고요. 수많은 문장의 밑줄을 그었고 또 아주 단숨에 읽어내려갔고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랬었습니다.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 그러니까 이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생을 그려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완전한 허구가 아닌 누군가의 진짜 실화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책이 글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 요조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래요. 부끄러운 일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아마 다 모두 각자 그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 남들은 알아챌 수 없는,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인간적 수치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첫 문장 굉장히 동감하면서 읽기 시작했죠. 오늘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다 할 판이구나. 어제의 단어를 해야죠. 그래서요, 제가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자격, 인간으로서의 이 자격을 이제 실격했다는 건데, 그럼 자격은 대체 뭐야? 대체 무엇일까? 그건 누가 정해놓았으며 누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요. 어제의 단어 오늘은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이라는 말 무거워요.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자격이라는 말이 무언가 올가매는 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자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그걸 그냥 자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게 자격인데 말이죠. 일단 노래를 한 곡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아마 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문득 자괴감에 들 때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은 매 순간순간 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어떠한 단어까지 붙여보신 적이 있으세요? 난 바보, 머저리, 천치, 의지박약, 뭐 이 정도? 제가 오늘 갖고 온 노래는요. 그래서 크립이라는 단어, I'm a creep이라고 자기를 크립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래, 라디오 헤드의 크립입니다. 크립 뭐 워낙 유명한 곡이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1993년 라디오 헤드의 1집 앨범 파블로 환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그 희한하게도 이 멤버들은 이 곡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들었던 보컬 요크는 나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술에 취해서 몽롱할 때 이 곡을 작곡했다. 그리고 이걸 쓰레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곡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다 별로였다. 그리고 뭐 기타리스트도 별로였다. 뭐 그냥 계속 곡이 조용하기만 해서 이렇게 기타를 세게 쳐넣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많은 곡. 언젠가부터 공연 때는 이 노래를 라디오헤드 멤버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페스티벌에 왔을 때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죠. 이 노래를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very special. But I'm a creep.
네. I'm a creep. 이 크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해석해 놓은 가사마다 이 부분 다 다른데요. 뭐, 어떤 거 벌레 같은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흉물이야. 어떤 곳에는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노래 가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의 노래라고도 볼 수, 이건 본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지만, 저는 그냥 이 진짜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완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당신이 여기 왔을 때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 당신 정말 천사 같아. 당신의 피부는 눈물 날 만큼 좋아. 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깃털처럼 떠다니지. 나도 특별했으면 좋겠어. 넌 정말 끝내주게 특별해. 하지만 난 흉물이지. 여기가 그거죠. I'm creep. 난 별난 놈이라고. 빌어먹을. 도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가사. 그러니까 넌 정말이지. 끝내주게 특별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난 흉물이지. 엉망진창인 별난 놈이라고. 이런 가사, 네, 입니다. 네, 이걸 보면, 또,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간 실격. 책의 후반부에 이제 진짜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인간 실격. 이제 나는 완전하게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느낌 보니까 라디오헤드의 또 I'm a Crab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서 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자격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생각해보면 쉽죠. 이 자격이란 단어는. 자격증. 요즘은 자격증을 초등학생 때부터 막 따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자 검정, 뭐 이런 한자 몇 급 이런 거. 저는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그런 자격증, 무슨 자격증, 대학생들도 이제 대학생 가면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따던데, 저는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을 딸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중간에 자격증을 저 하나 딴 거 있어요. 학교를 잠깐 대학 다닐 때 휴학을 하고, 앞으로 뭐, 그때 뭘 하고 싶은 건 있긴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빈둥빈둥 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이 참 걱정스러우셨는지, 아버지께서 너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대충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나는 과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나는 일단 뭐 아무 자격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자격증이라는 걸 한번 따봐야겠다. 뭐든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격증을 막 어떤 세상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막 알아봤는데요. 그 자격증 진짜 뭐 많더라고요. 뭐 PC 정비사, 네트워크 관리사, 뭐 신용관리사, 자산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 진짜 세상에 자격증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다 살펴봤을 때도 내가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뭐 할 것도 아니고 호텔 관리사 뭘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근데 좀 할 게 많다. 그때는 근데 별로 도무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마침 보다가 조주기능사라는 게 있어요. 조주기능사가 무엇인고 하니, 영어 이름은 그거예요. 크래프트맨 바텐더 자격증이에요. 이걸 보고 조주기능사? 조주기능사 웬일이야? 좋다.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난 술을 좋아하니까 술에 대해서 알고 술에 대한 자격증이 하나쯤 있는 건 괜찮겠지 해가지고요. 무언가 이 주류 회사 쪽
나라에 그 사회 환원을 해야 해서 무료로 그 이 조주 기능사 시험 교육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면접과 어떤 이런 것들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거기를 한 달인가 2달 정도 그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거 진짜 그 자격증이 참 세상에 어떤데 어떻게 쓰이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배우는 동안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이론, 제가 좋아하는 그 술에 대한 어떠한 역사와 이것들이 얽힌 이야기, 그런 거 이론 배우고 나면 실습해요. 칵테일 만들어요. 칵테일 만들고 양주 막 테이스팅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아주 즐겁게 수료를 하고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여서 그 뒤로 그냥 어딘가에 자격증도 아마 받았겠지? 어딘가에 잘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격증 인생의 하나뿐인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이면 자격증 2개 보유하고 있구나. 자격증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하는 국가 기술 자격들이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은데 수목 보호 기술자, 지역 난방 관리사 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건 종이접기 마스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종이접기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종이접기 마스터. 그리고 열쇠 관리사도 있습니다. 열쇠 협회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열쇠 관리사 이런 거.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자격증 있는데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 사실 인간으로서 살 자격이 있는 건 정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쓸모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자격 말고도 진짜 더 근원적인 자격은 또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번째로 오늘 자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곡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음악과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아서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지금 음악을 틀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어서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무언가 그냥 아름답게만 흘러가 버리게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생각해도 어떤 음악이 어울릴지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자격에 대한 거에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노래가 없습니다라고 해야겠구나 하던 차에 마지막에 딱 떠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화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영화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 인생의 영화예요. 이 영화의 도입부에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에디 베더라는 그룹 펄잼의 프론트맨인데요. 그의 처음으로 솔로 프로젝트를 이제 이 영화의 OST 작업을 맡아서 한 것이 되었는데요. 개런티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영화가 시작되고 이 노래가 흘러나올 적에 기차가 달리고 이 주인공이 어딘가로 세상 속으로 혹은 세상 밖으로 혼자 아주 길고 먼 여행하는 영화거든요. 그 앞부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앞으로의 내용, 이 사람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함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하게 나도 따라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아주 깊고 먼 질문들에 대한 아무 답은 없지만 마치 답인 것 같은 느낌을 이 곡이 품고 있어서요.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격은 과연 인간으로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할 적에 좋은 노래가 아닐까 생각돼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잠깐 들어볼게요. 에디 베더의 개런티드라는 음악입니다. No way to be free, lifting up an empty cup I ask silently. All my destinations will accept the one that's me. So I
역시나 10초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이 음악은 음악만 찾아 듣지 마시고요. 영화를 다시 보시는 걸 보지 않으셨다면 영화를 처음 보시고 보셨다면 또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자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설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니까요. 소설의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쭉 다 읽으셔서 마지막까지 오셨을 때 느껴지시는 부분인데 그냥 지금 읽어드리려고요. 이 부분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글쎄 그걸 도무지 모르겠어. 10년 전쯤 교밭이 우리 가게로 그 노트와 사진을 소포로 보냈더라니까. 보낸 사람은 분명 요조일 텐데 겉봉에 주소도 이름도 없었어. 공습 때 다른 물건에 섞여 이 노트도 참 신기하게 무사히 남아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읽어보고 울었습니까? 아니 울었다기보다 끝난 거지 뭐. 인간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다 틀렸어. 그 뒤로 10년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군요. 이 노트는 마담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보내준 거겠죠. 약간 과장해서 쓴 부분도 있지만 그나저나 마담도 꽤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네요. 만일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친구였다면 나 역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나빴어. 마담이 무심히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센스도 있고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아니 마셨어도 하느님같이 착한 아이였어. 네,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문장을 왜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문장에서 아마 정말 자격에 대한 온갖 생각 드실 거예요. 드실 거고 그쵸. 사실 자신이 자신을 인간 실격, 인간이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기억해 줬는데 자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소설을 두고 횡설수설을 했네요. 자격이라는 말을 두고는 사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놓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다들 어떻게 마음속에 자신의 인간에 대한 자격 한 번씩 생각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자격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 자격이 있을 거예요. 다 자격이 있을 거고 자격이 없다 해도 그 자격이 없는 건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일,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계속 그 자격에 부응하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조금은 힘들고 쓸쓸한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의 자격 그 속에서 또 깊고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책이 전해주는 설레임은 늘 즐겁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질감, 책마다 각기 다른 판형과 서체. 언젠가는 종이책의 시대가 끝을 맺는다고 하지만 손으로 매만지며 읽은 책의 잔상은 아마 계속되겠죠. 침대 맡, 책상 위, 가방 속, 여러분 주변 곳곳에 책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포근한 문장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